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편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요, 자, 성상훈의 역사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 중국을 접수한다. 왜 근데 한국이냐? 독일계 유태인하고 한국인은 형제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877-0248 월 1만원 저희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샵 7079-0325 한 통에 2,000원입니다.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후원은요 438-20-016-604 SC제일은행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워치. 저희는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좌 추적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GDN 판매 도서가 7건이 순서가 1, 2, 3, 4, 5, 6, 7 이렇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년의 숨겨진 역사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책을 좀 꼭 좀 사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개취급을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개도 족보가 있고 말도 족보가 있습니다. 진돗개도 엄마가 누군지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족보가 없어요. 우리 역사를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개취급 당하고 이 뭐 개무시를 당해도 진짜 할 말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이제 문재인 정권 이 애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중국 무너지고 북한 무너지고 만주 무너지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조선 말기부터 대한민국 지금까지 뭐 산업화 근현대화 거치고 전쟁도 해보고 식민지 생활 해보고 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하우를 축적을 했는데 이 노하우들을 가지고서 북한도 재건하고 이 대한민국 다시 재건하고 만주도 재건하고 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그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진짜 그 개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들을 꼭 사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대 애들도 이게 잘 몰라요. 서울대 애들도 멍청하다. 애들이 보면은. 자, 세트로 사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택배비는 빼드리고요. 한 권, 두 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010-6832-0325, 010-6832-0325로 문자를 주시면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계좌번호는 438-20-016-6626 SC제일은행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이클롭스를 해가지고 눈이 하나인 애들이 태어납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역사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그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를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새로운 게 보이는 거고 줄탁동시 아래서 딱 깨어 나와야지 이게 그 뭡니까 아래서 딱 나와야지 알을 깨고 나와야지 이제 더 넓은 세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알 안에서 이제 톡톡톡 깨려는 이제 힘도 필요하지만은 밖에서 제가 이게 탁탁 어미새가 모이로 쪼아주면은 금방 깨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이거 보시고 이제 이 더 넓은 세상 내가 배웠던 것들이 다 쓰레기였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아시면은 이게 머리가 뻥 뚫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깊어지고 하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하면 이 우한폐렴에서 살아남겠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게 이제 다 바뀝니다. 다 바뀌고 이게 뭐 진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할 건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정말 이게 그 쓸모가 없다. 특히 서울대 나오신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다 그 가짜고 거짓말이라니까.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애들이 실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해외 외신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애만 태어나냐? 이런 뭐 짐승도 태어나고 뭐 그런 거죠. 이런 이거는 코가 지금 여기에 눈 위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가짜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아니 사진이 있잖아. 사진이 이런 뼈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알았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클롭스, 이게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있다는 거, 있었다는 거 옛날에.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사람은 키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화살을 맞는 애들은 키가 작잖아요. 이게 고대에는 이렇게 큰 거인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최근에도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이 거인족하고 싸웠다 이런 이야기도 막 계속 나오는데, 이런 뼈다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그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저기 뭐 아들 사람들하고 사람의 딸 여자들하고 자 가지고 애를 낳은 게 그게 그 네필입니다. 그 거인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러면 이단이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뭐 저기 어디야 그 요한 1서인가요? 뭐 야고보서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에녹서라는 게 나옵니다. 에녹서. 에녹서에 보면은 에녹서를 뭐 인용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에녹서가 지금 우리 지금 성경에는 없는데, 그 에녹서 그 저기 이런 것 좀 찾아보고 하면은 그 천사들이 반란 일으켜 가지고 뭐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뭐그 사람들한테 문물을 가르쳐 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이게 지금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그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성경을 딱 지금 신구약 66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외에 성경들은 이단이 돼가지고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이게 뭔가 중간에 빠진 것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이게 100% 맞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뭐 무리가 있다. 이 몇천 년 오면서 뭐 저기 집권자들이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또 이 문장을 조작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리지널 이 성경 원전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주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영화 모티브가 됩니다. 외계인들 침공해가지고 사람 잡아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뭐 그런 뭐 넵틸리언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나오는데, 이 보시면은 옛날에 기린하고 사람의 키가 이렇게 비슷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벽화에도 있고 이런 뼈다구들이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이 거인족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이 왕은 키가 크고 얘들은 작은데, 이게 또 뭐라고 하냐면 왕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왕을 크게 만들었다,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지. 자, 이 보세요. 뼈가 나오잖아 이렇게. 창세기 6장 4절 보면 당시에 내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뭐 있었나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민수기에도 보면은 그 그 정탐병을 갖다 가나안 지방에 보내니까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입디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애들이 아이고 우리 죽었다고 막 아이고 그냥 이집트에 살 거를 괜히 저 모세 따라와 가지고 뭐 불평불만을 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악한 회중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능멸할 것이냐,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더 큰 새나라를 주겠다. 그리고 너희 말들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지니 저기 그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모두 저기 사막에 땅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300만 명 중에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이런 그 거인족들이 살았던 거예요. 거인족들이. 자,
이 거대한 발자국들 이런 게 있잖아. 그리고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1900년 초에 거인 6월 수천 점을 파괴를 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법정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미국 대한고고학협회에서 야 이거 얘들이 뭐 파괴를 했다. 거인 뼈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뭐 공개하라 해가지고 그 이 지금 스미소니안의 문서들이 2015년에 공개되기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아니 옛날에는 사람이 키가 5m 10m였는데 지금은 1m 80 2m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사람 키가 줄었으니까 사람이 퇴화했잖아. 퇴화. 그럼 퇴화론이지. 어떻게 진화론이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야. 이게 돈벌이가 될 건데 왜 얘들이 갖다가 이거를 없애버립니까? 이게 진화론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나중에 진화론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그 공산주의 이론, 하나는 저기 극단적인 자유방임형 그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진화했다는 거는 그 뭐 신석기, 구석기, 뭐 청동기, 철기 이렇게 진화했고 옛날에 뭐 크레마뇽인, 뭐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해가지고 현생 인류가 진화해왔다. 그러니까 뭡니까? 현생 인류가 힘 있는 애들, 똑똑한 애들이 힘 없는 애들 때려 죽여야 된다, 뺏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공산주의 거대한 공산주의 흐름이 되는 거고 그 또 자유방임형 자본주의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애들 뺏어도 되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크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그 마귀 사단 이런 이 족속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죽이게끔 만드는 그래가지고 이걸 심어놓은 게 그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거짓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요즘에 그 과학자들이 발견 이게 저기 쭉 그걸 하니까 뭐 네안데르탈인 뭐 저기 크레마뇽인 이런 애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진화하면은 모든 사람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세포가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걔들은 이게 다른 족속인 거지. 거기서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니비루라는 행성이 오는데 그거를 그 뭐 몇천 년 전에 그 수메르 점토판에 보면은 행성이 12개가 있었다. 12번째 행성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행성이 11개인 줄 알았는데 1983년에서야 12번째 행성 니비루라는 게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석기, 구석기, 뭐 청동기, 철기 지나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데 제일 똑똑한 인류가 지금 애들인데 지금 애들이 이제서야 안 그래 4300년 전에 그 만원경도 없었 천체 만원경도 없었을 건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 그러니까 인류가 진화했다는 게 거짓말이고 원래 옛날부터 인류는 똑똑한 거예요. 똑똑했고 지금 인류가 제일 멍청한 거지. 그래 봐야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이게 지금 이 전 세계를 어떻게 바꿔버렸냐면요. 이 진화론이라는 게 그 63년도인가요? 저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그게 60 몇 년 5년도인가 케네디가 방탕하고 여자 좋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학교에서 그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저기 십계명을 또 암송하게 하고 뭐 그랬는데 케네디가 들어서면서 케네디가 또 가톨릭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이 그게 공산주의 모태가 되잖아요. 로마 가톨릭 예수회 걔들이 로마 가톨릭의 예수회가 그 야 참 이 또 예수회 또 나오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예수회가 그 로마 바티칸이라는 현실 세계의 국가가 있고 로마 교황이라는 세속 군주가 있습니다. 여기를 떠받드는 이 그 CIA 뭐 모사드 같은 정보기관이 예수회입니다. 이 예수회가 이 저 성직자들 있는 그 수도회가 아닙니다. 그 위장막이고 얘들이 이제 그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해가지고 암살, 테러, 납치, 고문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런데 얘들의 저기 뭐 당헌 당규 뭐 규약 같은 걸 보면은 예수의 총재가
검은 고양이가 흰 고양이를 하면은 이건 흰 고양이다. 콩을 메주를 콩으로 쓴다고 하면은 메주를 땅콩으로 쓴다고 하면은 땅콩으로 쓰는 게 맞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예수의 총재가 너 사면 너 죄를 사주노라 고해성 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세상이 진리고 뭐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교황이 하나님인 거고 그 교황을 위해 가지고 움직이는 예수인데 걔들이 로마 카톨릭을 만들고 거기서 나치가 나오고 히틀러가 나오고 무솔리니 유럽의 전체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나오고 걔들이 또 그게 독일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칼막스 뭐 통해 가지고 레닌, 스탈린, 공산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걔들이 또 어디로 가면 나중에 이제 남미로 들어가 가지고 남미를 다 식민지화 시켜 가지고 플랜테이션 농업하고 뭐 마약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미국에 갖다 팔고 그래가 그 돈이 헌금이라는 형식으로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추천하는 그 주교를 갖다가 그 로마 바티칸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고 한미 FTA 반대하고 국정원 해체 촛불 집회하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 뭐 촛불 집회하고 걔들이 누구예요? 정의구현 사제단. 그거 다 예수의 소속 아닙니까? 그렇게 엮이는데 로마 가톨릭 신자가 누구였다? 케네디였다. 케네디가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그 기독교적인 그런 성경이나 이런 거 공부 못하게 하고 십계명 없애버리고 그러고 그 진화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진화론이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때려도 된다. 이래 돼 버리니까 낙태, 강간, 뭐 폭력, 성폭력, 뭐 총기, 마약 이런 모든 범죄들이 폭증을 해버리는 거 미국에서. 그 케네디 이후부터 이 미국의 학생들이 전부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음란, 퇴폐, 뭐 온갖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미국의 자유방임형 그러니까 자본주의, 극단적인 자본주의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애들 다 그냥 자본 뺏고 착취하고 그래야 되는 거고 하나는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소련으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뭐 됩니까 공산주의 힘 있는 애들이 힘 없는 애들 다 때려 죽이고 재산 빼앗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귀 사탄이 만든 게 이게 진화론이다.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한국에 1973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 들어와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이런 한국의 모든 불평불만 이런 것들 그때부터 싹을 트기 시작하는 거고 박정희 정권 때 또 뭐랍니까 그 낙태 산하 제한 정책을 해가지고 정부가 이 살인 낙태하는 걸 조장을 한다고 앞장서 가지고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는데 애국가도 한은임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뭐 그때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오일 쇼크 때문에 중동에서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기름을 사오려고 하니까 중동 국가들이 막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뭐 이슬람하고 충돌되고 하니까는 생존을 위해서 뭐 바꿨다는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는데 1953년 9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낙태죄를 갖다 헌법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낙태를 조장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 그리고 그 집안이 전체적으로 좀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벌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앞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을 없애려고 하면은 진화론을 갖다가 빼버리고 창조론을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학교에. 그러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서로 다 다른 능력 다른 탤런트를 줬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가 이게 우수한 게 아니에요. 공부는 잘하는데 다른 거 못할 수가 있잖아. 음악 못하고. 근데 음악 잘하고 예술 잘하는데 공부 못할 수도 있고 서로의 역량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는 사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뭐 그래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창조론이 다시 바뀌어버리면은. 자, 그 학교에서 앞으로 우리가 창조론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이다 하면은 진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유태인과 한민족. 자, 우리는
유태인 하면은 이런 북방계 기마민족 유태인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AD 1세기에서 4세기경에 한족하고 흉노가 대전쟁을 하는데 그 북흉노가 져가지고 이제 북흉노가 이제 저렇게 유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훈족의 대이동인데 이 북방 그 초원의 길을 따라서 쭉 직진하면은 독일이 나옵니다. 독일 프랑스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던 그 게르만족들이 남하를 하면서 서로마가 이제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훈적을 보면요, 앵글로 섹슨 바이킹하고 똑같습니다. 걔들 문화도 그렇고 풍습도 그렇고 하는 짓도 똑같고. 그 북방 기마민족들이 그 저도 한국해양대학교 그 항해학과 있으면서 천문항해 별 보고 항해할 때 우리 위치 그 측량해서 위치 구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웠는데 그 말 타고 달리면서 그 저기 뭐야 그 별 보고 우리 위치 구하는 거하고 바다 항해하면서 그 뭐야 별 보고 위치 측량하는 거 똑같아요. 그 지면을 갖다가 지평면을 갖다가 그 바다 그 수면을 갖다가 그 지면이라고 생각하고 각도로 재면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얘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이제 그 저 북아메리카로 들어갑니다. 1492년에 이제 콜럼버스가 저기 뭐 저기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보다 500년이면 뭐 900년경 AD 900년경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직진을 하다 보면은 프랑스 나오고 프랑스에서 영국 이게 지구를 지금 공면 형태로 그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 커브를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직진을 하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흉노가 내려오고 흉노 애들이 이동을 저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흉노의 후손 중에 일부가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한반도로 들어와가지고 신라가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그래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사천왕상, 우리 절에 가면 사천왕상 있죠. 이건 우리 서양 애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고 부리아트 공화국 여기가 부유족입니다. 부유족 내가 여기 가보니까 바이카로스에 여기 애들이 1m 딱 봐도 1m 90에 몸무게 120kg, 여자도 뭐 1m 80에 뭐 몸무게 한 80kg, 90kg 이런 애들이 막 떡대가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면 정말 장승들이 돌아다니는데 걔들이 그 러시아 애들, 그 러시아 백인들 두들겨 패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옛날에 말 타고 다니면서 저기 뭐 청령 오늘도 이런 칼 같은 걸 내리치면요 사람이 베어서 죽는 게 아니고 둔기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그 다니면서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 쟤들은 화살 맞아도 안 죽어. 쟤들 겁납니다. 저런 애들이 돌아다녔다고. 그러니까 그 저런 애들이 실제로 있었다. 부리아트 공화국이고 부리아트가 이제 부여족이다. 그리고 옛날에 고구려가 몽골에 있었고 몽골 초원에 있었고 몽골에 가면 홉수골이랑 호수가 있는데 고구려의 최초의 도읍지가 홀순골이었다. 그리고 고구려의 성터들이 몽골 초원에서 발견되고 고구려의 그런 그 별자리 그 기록들이 이제 그 몽골 초원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몽골 초원, 동북 삼성, 한반도까지 이 고구려가 다 그 이게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북 삼성만 고구려가 있었다면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야. 근데 바이카로스 가보니까 15세기까지 코리칸이라는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 하더라고. 뭐 걔들이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가 들어갔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가다 보면은 또 이제 농땡이 지기고 이제 아이씨 가다가 우리 안 갈래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카자흐스탄 여기 대평원에서 퍼질러 살았다. 제가 2018년 6월 달에 저기 고려인 강제이주 루트를 따라 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아슈토베 카자흐스탄의 아슈토베까지 12,000km를 기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초원이 허벌판 초원이더라. 그런데 그 여기 살던 애들이 갑자기 7세기경에 그 유대교를 받아들입니다. 유대교를. 우리가 생각하는 유태인은 이런 애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애들도 있다는 거지. 북방 기마민족계 국가 카자리아가 유대교를 받아들이면서 종교 집단으로서 유태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저기 그 이스라엘 지방에 있던 유태인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유태교가 전파됐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아슈케나지 유태인 하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독일계 유태인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첫 번째로 방문한 선교사가 이제 귀즐라프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1832년에 칼 귀즐라프가 도착하여 한국 이제 개신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백령도 중화동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고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세요. 백령도에. 자, 그리고 메가더 장군 이 유태인이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오스트리아계 유태인 초대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이분도 유태인이었다. 그러니까 유태인하고 우리나라하고 엮이는 게 많아요. 왜? 저 7세기의 유태인들이 저 그 유대교를 받아들인 카자리아에 있던 북방 기마민족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12세기경에 그 저기 징기스칸이 호라즘 정벌한다고 서진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저쪽 유럽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독일계 유태인들 그 저기 뭡니까 저 폴란드 뭐 이쪽에 다 퍼져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첫 인연을 맺은 그 유대인 해가지고 60년대 외자 도입에 막전 막후 이랬는데 그 나중에 보면 6.25 때도 유태인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이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1921년에 독일 미넨에서 태어났어요. 그 오늘날 이제 폴란드, 우크라이나 양국에 걸친 뭐 과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이자 유대인 밀집 지역에 있던 갈리치아 출신인데 39년이 되니까 유태인 박해를 예감하고 이제 30년대에 그 일본이 유태인 자금을 받아가지고 만주국을 세웁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상하이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상하이에서 이제 만주로 넘어갔거든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일본군 점령 지역에 있던 상하이엔 유럽 각국에서 피난 온 약 3만 명의 유태인들이 개토를 이루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쭉 왔는데 이제 나중에 그 이제 그 우리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뭡니까 또 이어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뭐 오포상 사무실도 내고 이제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5.18, 5.16 직후에 미국에 이제 무상 원조가 줄어드니까 그 아이젠버그가 61년 가을에 한국의 이제 군사 정부를 박정희 정부를 도와가지고 서독에 차관을 중개합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마을 운동은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 키부츠 운동인가 카부츠 운동인가 뭐 그 이스라엘 그 운동이 이제 새마을 운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자, 이게 차관이 그 62년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충당해줬다. 이 뒤에서 이 아이젠버그라는 유태인이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전화교환 설비, 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 원자로 도입 등 굵직한 사업에 필요한 외자 도입을 주선해줬다. 그리고 73년에 우리 원전 3호기인 가압 중수령 캐나다 캔두 원자로 도입 때 유럽 30개 은행의 차관단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을 공급하는 비상한 수완을 발휘했다. 그리고 70년대 말에 베트남에 억류된 한국 공관원 석방을 위한 막바지 교섭에도 참여해 공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CIA 요원이었다요. 그리고 저기 뭐 모사드였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78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작업의 배후 막전 막후에서 일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뭐 모사드에서 활동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한다. 자, 그런데 아까 그 그러니까 이 그 7세기 경에 그 유대교를 받아들였던 그 카자리아는 나라가 그 위로 올라가면 흉노 아닙니까? 흉노. 걔들이 나중에 이제 독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1377년에 이 그 고려에서 금속활자가 발명됩니다. 직지심지호철이라고 발명되는데 그 이거죠. 이런 금속활자가 발명되는데 이게 1377년이고 1440년이니까 63년 있다가 이게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구텐베르크가 1440년 금속활자로 성경을 인쇄를 하면서 1517년 그러니까 1440년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를 그러니까 이게
1377년에 고려의 금속활자가 발명이 되고 63년 있다가 구텐베르크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금속활자로 성경을 인쇄하고 1440년에서 그 77년 있다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제 반박문을 쓰면서 이제 그 이 가톨릭이 이때까지 그 사기쳤다. 종교 팔고 하나님 팔고 면제부 팔아가지고 돈 벌고 이런 게 거짓말이 돼가지고 이 종교 혁명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방계 기마민족이었던 이 아슈케나지계 유태인들, 독일에 있던 아슈케나지계 유태인들이 그 중앙아시아 왔다 갔다 하고 고려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고려에서 이게 발명된 거를 갖다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고조선의 문명이 그 흉노를 통해 가지고 어디야 그 저기 뭐 켈트 뭐 저기 뭐 저 앵글로 섹선 이렇게 해가지고 북아메리카로도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또 동쪽으로 해가지고는 흉노 은나라 하은주 할 때 은나라의 유민들이 또 한번 저기 북아메리카로 들어가고 걔들이 이제 인디언이 되고 은지아닌 은나라의 수도 안양에서 왔다는 걸 잊지 말자 해가지고 은지아닌 만날 때 은지아닌 안녕하세요 은지아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애들이 뭐 유럽 애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은지아닌 하니까 아 얘들 인디안이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걔들이 또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남미 인디안이 되고 그러니까 멕시코 인디안들이 공기놀이 하잖아 공기놀이 살구바지 음양오행을 들었다 놨다 우주의 기운을 들었다 놨다 결혼할 때 연지권지 찍고 그러니까 그 인류 문명의 절반 이상을 이 저기 고조선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 그거 경상도 말 전라도 말로 돼 있다고 안 그럽니까? 그리고 저기 남부 인도 남부 지방에 깨랄라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단어가 전부 다 한국 단어다 한국 말로 쓴다 단어가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 애들이 나중에 저기 저 기원전 천년경에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첫째 시간에서 했고요. 무궁화가 이스라엘 국화가 무궁화인데 한국의 국화도 무궁화고 영원 무궁하다 무궁무진하다 우주의 꽃 하나님의 꽃이다 무궁화가 샤론의 장미가 무궁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모든 거에 지금 중심인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성경은요 314년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가 국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24년에 이제 비잔티움으로 로마 수도가 이전합니다. 이제 콘스탄티 대제가 이전하는데 337년에 이제 콘스탄티 대제가 죽고 나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제 지금 그렇게 수도 지금 터키 지역에 있죠. 그 수도를 만든다.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를 조직화 체계화하는데 그 전까지 50여 종의 복음서가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이단을 규정하고 다 죽여버리고 딱 지금 우리가 보는 식으로 66권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신구약 합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전 세계 성경 50권만 냅두고 다 없애버린 거야. 50권 가지고 자기들이 몇천 년 동안 종교 장사를 해먹었는데 1517년에 1517년에 종교혁명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신성성을 부여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고 신성성을 부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AD 한 30년경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초기 기독교에는 유태인네들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유대교의 나자렛 지파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이 나자렛 지파래가 저희 사이비 이단이라고 치부되던 게 그게 지금 초기 기독교입니다. 거기서 유대인들하고 초기에는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는데 기원전 이제 AD 70년에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여버리고 70년에 이제 로마한테 이제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무슨 게 생기냐면은 이 유태인들의 그런 뭐 풍습이었던 유월절 뭐 오순절 지키고 뭐 그런 풍습들 절기 지키는 풍습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방인들의 풍습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방인들의 풍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주변에 있었던 그런 뭐 잡신들 같이 그런 이상한 것들도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여기서 보이시는 325년에 니케아 공예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신성을 부여하고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한테 이제 그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랬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쪽이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그 어쨌든 간에 그 유대인들한테서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거고 앞으로 그 메시아가 재림할 거다 그런 이제 예언들이 있는데 지금 메시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성을 부여했다는 걸 메시아를 갖다가 유대인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약속했던 그 모든 게 어디로 온다? 로마 가톨릭 교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면서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야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학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세시대 때 뭐 12세기, 13세기 그때 한창 뭐 십자군 전쟁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죽여버린다고. 야, 세례 받을래? 죽을래? 예수 믿어? 아니면 죽을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수 예자만 나오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죽였거든. 그러면서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500만 명 이상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나중에 나치를 지원합니다. 교황 피오 12세가 나치를 지원해가지고 또 뭐 한 600만 명을 죽여버린다고. 그런 피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왜 지금 로마 가톨릭이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뒷돈대주고 자꾸 쑤셔가지고 미국을 자꾸 공격하게 만드는가. 그 미국이 유태인들이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그 아슈케나지 유태인들, 독일계 유태인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로마 가톨릭이 러시아 그리고 중국 돈 대주고 하면서 걔들이 누구를 이란을 도와주고 이란의 솔레이마니가 누구를 도와줘요? IS 도와주고 그 저기 IS 도와주고 저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애들 도와주면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게 만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로마 가톨릭이 모든 그 뒤에 악의 그 중심 세력이고 걔들이 전면에 다른 애들을 내세워 가지고 그 유태인들이 만들었던 이스라엘과 저기 미국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한국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저기 한국으로 그 한반도로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애들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는 중국 공산당을 앞세우고 북한을 앞세우고 해가지고 한국을 지금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5년 니케아 공예 이게 나중에 그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은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그 이제 로스하고 도갈마가 이렇게 연합군 만들어가 이스라엘 공격하고 하는 그것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할 즈음에 코리아로부터 이게 1고 부통령이죠. 예. 막 기욱한 교황의 사절단이 금속 활자에 관한 그림 등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절단은 구텐베르크가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자, 구텐베르크가 1453년 이 놀라운 인쇄술의 발명을 유럽에 알릴 때 아마 고려를 언급하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 이런 방송까지 옛날에 나왔으면 노무현 정권 때인데 자 몽골과 만주족의 복식이 섞인 방한용 정장을 입고 그림을 그린 게 이제 구텐베르크 그림이 있어요. 이분을 보면은 자 선진 지식을 받아들였다는 상징으로 그 문화권의 옷을 입은 것이 유행이었다.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아마 고려의 주물 사주조법과 같은 기구인 거로 보인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빨간색 원안에 이렇게 돼 있다. 자, 특히 육로로 올 경우에 낙타나 말을 이용하게 되고 말의 경우는 교류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요시미츠 츠네오 유리의 길 저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 중국의 북부나 한반도로 문물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대략 한 20일 이내에 도착한다고 생각한다.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이동한다는 거야. 옛날 말 타고. 그게 신라 무덤에서 출토된 그 로만 글라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신라 무덤에서 출토된 로만 글라스 뭐 이런 게 나온다. 활자는 육로보다는 해로를 통해서 지중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구텐베르크가 고려의 활자 기술을 직접 접했다고 증명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 그가 입소문을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상인술이 인쇄술을 보고 서양에 이 정보를 알리면서 활자 기술은 서구 사회에 재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에 그 금속 활자가 들어가가지고 종교혁명을 일으키고 그 종교혁명 이후로 그 로마 가톨릭이 몰락을 하니까 예수회도 원래는 로마 가톨릭 안에서 이단으로 취급받아가지고 그 교황이 애들 그 종교 재판해가지고 저 사형시키려고 하고 깜빵에 쳐놓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얘들이 나중에 교황을 사바사바 이렇게 그 한다고 교황폐하 어차피 그 개신교 개독교 애들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다 죽여야 되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죽여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개신교 애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게 만든 게 그게 그 예수회인 거예요. 그 예수회 역사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고려의 금속 활자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그 이스라엘 국화인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다. 그리고 이제 그 도착했다라는 그 무궁화가 그려진 점토판이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되는데 이게 고조선의 유적지에서 발견되는데 도착했다라는 고대 히브리어가 쓰여 있고 이 고신사운 박사 서울대 종교학 교수님 이분이 히브리어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고구려 아주 무궁화 꽃이 실제 모습이다. 그리고 뭐 도착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오협하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뭐 이런 글자들이 쓰여 있다는 거야. 그리고 BC 천년경에 그 히브리어 문자가 BC 천년경에 사용했던 거로 보인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애들이 일부가 일로 이동한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무궁화를 갖다가 대한민국 문장에 쓰고 있고 이게 그 조선의 어사화도 이런 걸 썼고 무궁화는 다할 궁자 없을 무자 다음이 없다 영원 무궁하다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우주의 꽃 하나님의 꽃인데 이거 영어 학명을 보면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욕단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증거물들이 발견된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지역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히브리 시리아 지역 여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의 같은 풍습들 생활 풍습 장례 방식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외모 얼굴 뭐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게 많아가지고 뭔가 거대한 문명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다. 동에서 서로 온 건지 서에서 동으로 온 건지 우리 지금 정확하게는 모른다. 왜? 원체 오래되고 연구가 잘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이게 봐야 된다. 그런데 무궁화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 여기 그리스 그리고 여기 한반도 만주 이쪽이고 이제 시리아 이스라엘 이쪽이다. 그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고조선의 그 왕가의 계보들이 지금 막 청동기 유물에서 이제 발견됩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제우스 할 때 제우스가 동쪽에서 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임금의 후손들이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사할 때 제자 죽은 사람한테 이 제자를 붙이는데 제우스 스는 복수 민족 그러니까 우임금의 후손들이 이제 이동해 가지고 만든 게 그리스 문명이 아닌가 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추정한다. 그런 이야기는 첫 번째 했습니다. 첫 시간에. 그래가지고 1517년에 그 종교혁명이 있은 다음에 위군어 전쟁이 프랑스에서 발생이 합니다. 위군어 전쟁이 뭐냐면 위군어가 프랑스에 있는 신교예요. 신교 그 개신교 애들 그러니까 야 이거 교황이 사기쳤네 이래가지고 이제 들고 올라니까 그 예수의 애들이 가가지고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 위군어 전쟁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전쟁은 그 이면에 종교 갈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종교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 뭐 표면적 이유는 따로 있겠지.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이 이제 1775년에 이제 발발하는데, 표면적 원인은 영국이 식민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올렸다. 뭐 보스턴 차 사건, 뭐 인디안 분장을 하고 뭐 그 배에 올라가지고 차를 불태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이면에 보면은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급나게 사세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놀란 청교도 목사님들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사주를 한 거지. 왜? 이민 1세 2세는 그래도 그나마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니 3세로 가니까는 이게 다 어디로 가? 영국 국교회로 가는 거야. 성공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성공회 교회는 크지, 화려하지. 그거 다 글로 가는 거야. 개신교 교회들은 뭡니까? 저 청교도 교회들은 뭐 지금 우리나라 상가 지하나 상가 2층에 보면 조그만 교회들 있죠. 그런 것처럼 허수룩하고 개인의 양심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건데, 이 국교회는 영국에 자금 지원받아가 들어오니까는 처음부터 뭐 여의도 순봉회 교회 같은 그런 큰 거 지어가지고 들어오니까는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야 독립전쟁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이 독립전쟁에 그 프랑스 애들이 돈을 너무 많이 댑니다. 돈을 너무 많이 되니까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1789년에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에 국구를 탕진한 프랑스가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랍니다. 야씨. 그러면서 가톨릭 사제들하고 귀족의 호식에 분노한 서민들의 이제 폭동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가톨릭 사제들을 학살을 하고 성경을 불태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무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신론. 신은 죽었다. 신이 살아있다면은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귀족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국민 개병제, 옛날에는 귀족들만 군대를 갔는데, 그 옛날에는 귀족들만 왕이 이렇게 바뀌고 저래 바뀌고 해도 밑에 평민들을 안 건드렸다고. 왜? 자기들한테 먹을 거 갖다 줘야 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니까 귀족들끼리만 치고받고 싸웠지. 그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은 국민이란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어느 집안에서 이겼대. 그 우리 세금 어디 내는데 여기 낼 거 절로 가면 되는, 저기 내면 되는 거야. 야 이번에 우리 그 세무서가 종로에서 구역이 영등포로 바뀌었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귀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사제들이 죽어버리니까 국민 개병제가 되면서 이제 프랑스가 갑자기 100만 대군이 돼버립니다. 그 주변에서 이제 겁먹은 애들이 그 저기 뭐야, 그러면서 나폴레옹 이제 프랑스 통영 정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 연합군이 이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겁먹은 거죠. 아유 갑자기 그 100만 대군이 나오니까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유럽이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그래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1882년에 조불수호 통상조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가톨릭을 합법적으로 이제 포교를 할 수 있게끔 됐는데, 그 가톨릭 신부들을 못 보내요. 여기다가 못 보낸다고, 이 한반도에. 왜? 저기서 다 죽어버렸거든. 신부들이 성경책 다 불태우고. 그러면서 그 무신론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저 독일로 들어가가지고, 독일에서 그 칼 마르크스 거기서 또 무신론이 나오고,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 공산주의가 또 어디로 들어가요? 저기 그 레닌 그 스탈린 해가지고 그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 진화론이 나오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사람 다 때려 죽이고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레닌도 유태인이었고 스탈린도 유태인이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거대한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유럽 문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명사에 거의 모든 거를 이제 영향을 끼친 게 이 누구다? 이 고조선 충노 쭉 내려오면 한반도의 지금 대한민국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 애들이 이제 일본 애들이 이거를 알고서 나중에 일류 동조론, 일본하고 유태인은 형제다. 일류 동조론을 이제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유태인 자금을 받아가지고 만주국을 이제 건설하려고 합니다. 건설하려고 하고 실제로
만주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데리고 이제 오는데 유럽 미국 애들 보고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 보고 야 돈 좀 내라고 하는데 미국이 1930년대 이후부터 이제 그게 저 뭐야 대공황이 와가지고 대공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내줄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야씨 만주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아니 왜 그 원래 고조선 미국은 프리메이슨이라는 애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걔들이 봐서 프리메이슨이 어디서 오냐면 그 고조선에서 와. 그 직각자하고 컴파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오는데 하여튼 씨 만주를 미국이 먹어야 되는데 일본이 먹으니까 아니 뭐야 해가지고 돈줄을 차단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일본 열받으니까 그 돈줄 차단하고 기름 차단하고 에너지 차단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야 뭐랍니까 만주 상해에다가 이 데리고 온 유태인들을 갖다가 버린다고. 일본이 버려요. 일본이 또 독일하고 저기 조인이 돼 있으니까 독일이 야씨 독일은 또 저기 독일 뒤에는 누가 있어 가톨릭이 있으니까 이 유태인들 다 죽여야 되는데 일본이 살려주니까 일본한테 야씨 유태인 살려주지마 하고 압력을 넣으니까 상해까지 데리고 온 유태인을 그냥 일본이 버린다고. 그리고 만주에 있던 유태인들 를 갖다가 일본이 무슨 뭐 사건이 있어가 재판하면은 유태인들한테 불리하게 하고 계속 꼼수를 쓰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 지역을 장악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거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일본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만주를 빼앗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저기 식량을 에너지를 차단하고 막 이제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는 열받아 가지고 그 진주만 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 왜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 유태인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오스트리아 유태인인데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자기 첫 딸을 사업을 시키려고 영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영어 엄청 잘하고 타이핑 잘 치고 동시통역 자격증도 있고 또 불어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을 때 이승만 박사 집에 오면은 그 고위층들이 다 차 마시러 놀러 오는 거예요. 그거 다 유태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943년 6월달에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이 아마 프란치스카 여사가 그 타이핑 안 쳐줬으면 못 나왔겠지. 그래가지고 프란치스카 여사가 책을 타이핑 쳐줘가지고 나오고 그거 있다가 한 6개월 7개월 있다가 진주만 습격을 하면서 야 일본하고 조선은 다른 나라구나 독립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여론이 퍼지면서 조선이 독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조선의 독립에 있어가지고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도와줬다고. 그리고 저기 카이로 회담 문서에 보면 100개가 넘는 그 식민지 중에서 유독 코리아의 독립에 대해서만 그렇게 그 문구가 빠른 시일 내에 독립시킨다고 나오는데 그 문구를 누가 작성했냐면 호킨스 박사라는 사람이 썼는데 호킨스 박사가 미국의 감리교회하고 되게 친했어요. 미국의 의회 내의 감리교 출신들하고 친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 감리교 아닙니까? 그 이승만 박사가 계속 사주를 한 거지.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계속 편지 써보내고 그러면서 1905년에 그 조미수 통상조약을 미국이 파기한 거를 딱 들이밀면서 당신들이 아시아의 보루가 평화의 보루가 조선인데 그거 모르고 파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 벌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우리 엄밀하게 보면은 조미수 통상조약을 파기하고 미국이 나가면서 일본이 한반도를 먹고 거기 힘 키워가지고 미국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또 끌려 들어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30만 명 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미수 통상조약을 파기함에 따라 가지고 독일이 끊임없이 1차 대전 일으키기 전에 끊임없이 국제협약 이런 걸 파기한다고. 아니 야 왜 파기하냐고 주변 국가들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야씨 뭐야 미국 봐. 미국도 조미수 통상 조약 파기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이 한국을 버린 게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1차 대전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미국도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죽고 박살나고 거기 연장선에서 2차 대전 터지고 태평양 전쟁 터지고 그래 된 거예요. 그리고 1949년에
1948년에 그 김구 선생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이하고 야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반도에서 모두 외국 군대 철수하라고 서명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4월 30일 날.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저기 미군 철수하라고 계속 거지됐고 그래가지고 49년도 5월 달에 주한미군이 철수해요. 다 철수한다고. 그리고 1년 있다가 저기 전쟁 터져가지고 6.25 터지자마자 스미스 세대 540명이 들어오고 그 뒤로 일주일 만에 들어오고 그 일주일 만에 스미스 세대 540명이 들어오고 그 뒤로 178만 9천 명의 그 미군이 들어오고 그 당시 돈으로 670억 달러. 지금으로 하면 아마 1000조가 넘을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1000조가 아니고 6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죠. 10억 달러 1조, 100억 달러가 10조니까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전쟁 비용 플러스 전후복구 비용을 쏟아붓는다. 그리고 17만 명 넘게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한국하고 손을 놓는 순간 전쟁이 터져가지고 끌려 들어와가지고 다 죽어나가고 돈대로 깨지고 자기 나라 젊은이들 박살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대한민국을 마지막 날 쓰기 위해 가지고 미국 보고 야 얘들 잘 지켜 했는데 그 뜻을 모르고 멍청한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 나가버리면은 다시 끌려와가지고 돈대로 쓰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이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왜?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이승만 박사가 1933년에 스위스 스위스 어디야? 제네바 맞죠? 거기서 열린 국제연맹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러 갑니다. 일본이 그 만주를 집어삼킨 거에 대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러 가는데 저기 도리앙트라는 그 신문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왜 그런지 쫙 이렇게 취재를 합니다. 왜 프랑스 애들이 도와줬냐면은 영국이 미국 일본을 앞세워가지고 그거를 저기 러시아를 이렇게 남하는 막고 하니까 영국 주도로 국제 정세가 흘러가니까 배가 아팠던 거야 프랑스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방해를 하는 거야 방해를. 나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이는데 그 뒤에는 프랑스 신부들이 뭐 도와줬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하고 일본의 영일 동맹을 깨기 위해 가지고 프랑스 애들이 작업한 거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가톨릭 신자였다면서요. 뭐 도만지 뭔지 뭐 그랬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쫙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 회의에 참석하러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꽉 차니까 그냥 합석을 한 거예요. 합석했는데 거기에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엄마가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노신사가 왔는데 감자 돈이 없으니까 감자 2알만 넣고 뭐 신기하니까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눈이 맞았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날 호텔에 도리앙트 신문에 나온 그 신문을 들고서 이 프란치스카 여사가 호텔에 그 신문을 갖다 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차 마시고 하면서 이게 이야기가 이제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했고 이 프란치스카 여사도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을 한 거예요. 자동차 경주하는 뭡니까 파일럿이랍니까 조종사가 있었는데 뭐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맺은 인연은 그냥 강제로 떼버리고 하나님이 돈과 설을 이렇게 이어준 거야. 왜? 마지막 날 쓰려고 하면은 조선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이 프란치스카 여사가 없었으면 조선의 독립은 없다. 왜?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이 독립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6.25 터질 때도 다 프란치스카 여사가 비밀 전문을 다 친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 이게 안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찬송가에다 이 기도문을 갖다 붙여가지고 지구가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 살려달라, 이 나라 이 백성을 보호해달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5천만 명이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조그만 꼬마도 기도하고 어른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있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들 북한 가가지고 저기 뭐야 문재인이 그 똘마니가 비서관이 전화 한 통 하니까는 북한 가가지고 신사 참배하고 김정은이가 오면은 뭐 환영해야 된다고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고 우한 폐렴이 돈다고 하니까는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쁜 놈들 쓸어버릴 때 이 쓰는 방망이인데, 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가 마귀 때려잡고 저기 병자들 고쳐주고 했는데 예수의 그 후계자들 제자라는 사람들이 왜 예배를 다 포기를 하고 이로 예배를 폐쇄합니까? 예배당을 폐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들 시중에 판매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시중 서점에 뭐 교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재고가 없어요. 그리고 방위산업 40년 이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이거는 이게 책이 2,000권밖에 안 찍혔는데 책이 거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고 서점에서는 9만원에 팔린대요. 이 새 책이 5만원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 1, 2, 3, 4, 5, 6, 7번이 순서대로 읽으시면은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100년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좀 사서 개 취급 안 당하고 개무시 안 당하려면은 이 책을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010-6832-0325번이고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계좌번호는 438-20-016-6262다. SH재은행이고. 자, 헐버트와 초기 기독교 선교사는 조선 말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약상입니다. 자, 이게 1번 책이고, 책 1번입니다. 순서. 한글 교과서를 만들고 현대식 교육을 시켰고, 한반도 유입된 그 카톨릭부터 개신교의 역사가 쭉 있다. 이 책에 보면은 뭡니까 통일신라 때 성경이 들어옵니다. 그 경교라 해가지고 그 영지주의가 들어온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 및 선교사들 활동상, 그 조선 독립 운동을 도운 미국의 선교사들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선을 구원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발굴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말기에 이승만 그 청년 이승만이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지, 그러면서 미국의 교회를 움직여가 조선을 독립시키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그 숨막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들 이것도 모르고 지금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은 기생충 되는 거야, 기생충. 당신들이 그 만든 당신들 이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이 학교를 키워주고 했으면은 나라가 위급해지고 하면은 자기 목숨을 바쳐 가지고 나라를 구하려고 해야지. 전부 다 미국 유학 간다고 유학 갈 공부만 하고 대가리 쳐받고. 나라가 망하면요 미국을 유학을 가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가 미국 유학 가면 창녀 되는 거야. 위안부 되는 거라고. 영어 잘하는 창녀, 서울대 나온 많이 배운 창녀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은 그래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있을 때 지켜야지. 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냥 자기 출세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나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미국 유학 가고 도망갈 생각만 해. 보면 한심하다니까. 저런 인간들을 갖다가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교육을 시켰는지.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애들이 지금 기생충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이도 그렇고 누구야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울대 나온 놈들이 지금 나라 다 팔아먹는 거야. 지 출세하려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그 항해학과 나왔는데,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는 커리큘럼 자체가 영국의 귀족학교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공학도 배워야 되고 인문학도 배워야 되고 역사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구보하고 푸시업하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무조건 스포츠하고, 지덕체를 동시에 키운다고. 지덕체를 왜? 지덕체가 동시에 키워야지 이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뭡니까? 리더는 제일 먼저 죽으러 가는 게 리더예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죽으러 가고 제일 먼저 피 흘리는 게 리더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애들은 제일 먼저 도망가고 제일 먼저 어, 미국 유학 간다고 말이 유학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뭡니까? 야, 오지 말라고 지금 다 틀어막는 거 아닙니까? 우한 폐렴 핑계 대가지고 못 간다. 그리고 목사님들 제일 먼저 예배 주일 예배 폐쇄하고 도망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예수의 제자들이. 자,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이거는 종북 주사파들의 궤변을 깨뜨릴 수 있는 서적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고 친일파가 세운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십시오. 서울대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책을 7권을 다 읽으시면요. 서울대 나온 애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걔들을 깡통이고 아무것도 몰라. 내가 이야기해보니까 이런 머저리 같은 새끼들이 진짜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이런 놈들을 키워야 되는지. 나중에 우리가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면은 서울대 없애버리고 이승만 대학으로 바꿔야 돼. 이승만 대학으로. 저거 나라 국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놈들을 갖다가 왜 돈을 주고 공부를 시킵니까? 자,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닉슨 독트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만두고 나셔가지고 닉슨 독트린은 주한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김신조 사건, 푸에블로 사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북한이 제2의 6.25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으려고 철모도 못 만드는 나라가 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무기를 만들자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요. 40일 동안 번개 사업을 해가지고 총 크레모와 수류탄 뭐 박격포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지뢰등 뭐 한 8개를 만든다. 그리고 야 전차 만들고 함정 만들고 우리도 미사일 만들자 해가지고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는데 대통령 임기는 얼마 안 남았는데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100억 불 이상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야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하고 유신 기원을 합니다. 박정희 독재자라고 하는데 그 왜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좀 보시라고. 이것도 모르면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뭐 세우고 젊은 애들이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하셨는데 물어보면은 아무도 몰라. 말을 못해. 이승만 대통령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 하셨는데요?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승만 박정희 이야기하면은 그 사기꾼 되는 거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70년대 투자한 것들이 80년대에 3조 호황을 만나면서 경제가 막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88 올림픽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88 올림픽 하니까는 동구권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소련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악의 제국인 소련이 팍상 망해버린다고. 이게가 소련을 대한민국을 들어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악의 제국인 소련을 깨부수기 위해 가지고 조선을 독립시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마지막 남은 저 악의 세력을 깨부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쓰려고 하는데 한국 교회들이 전부 대가리 쳐박고 있다. 그러니까 우한 폐렴을 보내가지고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있는 거 국민들 깨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교조도 저기 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마스크를 뺏어가니까 정교조 선생들이 반문재인으로 돌아서고 있더만. 전부 다 깨어나고 있어.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지. 회개하라고. 자, 황급할 나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을 왜 포기했나.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만주수보 가려면 군비 증강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그 문재인 정권에 있는 관료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제도가 결함이 있는데 그거를 비리산업이라 해가지고 이 기술자들 다 잡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이제 견제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이제 군비 증강도 하고 하는데 그 앞으로는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수출해야 되고 군사력을 건설했던 이 노하우를 수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이런 나라들, 인도 이런 나라들하고 글로벌 빅 텐트를 쳐가지고 텐트 안에 중국을 가둬가지고 숨막혀 죽게끔 만들었는데 이런 전략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군 변천사가 이게 들어 있으니까는 이게 좀 그 사진을 가서 보시면 되고 거대한 음모, 세월호의 침몰,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 책도 좀 사서 보십시오. 어떻게 공작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체팔이 해가지고 5년 동안 시체팔이 해가지고 대한민국 들어왔고 선거 부정하고 여론 조작하고 중국 애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네이버 드루킹 네이버 여론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말아먹은 거예요, 국민 여러분. 자, 우리가 공부 안 하면은 나라 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7-0248 월 1만원 정기 후원 해주시면요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샵 7079-0325 이건 문자입니다. 전화가 아니고 한 통에 2,000원이고 문자 보낼 때 앞에 샵을 꼭 붙이세요. 샵을. 자, 자, 후원 계좌는요 438-20-016-604 SC 제일은행입니다. 저희는 법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세금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추적 당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면은 여러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숨이 차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가지고 우한폐렴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하도 소금, 간장, 뭐 된장, 고추장, 뭐 마늘, 생강, 뭐 저 고추, 생야채 이런 거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면역력이 좋아요. 그리고 저기 또 뭐 있습니까? 저기 뭐 샴푸, 뭐 린스 이런 걸 하도 샤워하고 하니까 몸이 코팅돼 가지고 면역력이 좋다. 그러니까 잘 안 죽는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북한 뭐 중국 무너지고 하면은 걔들이 이제 뭐 약 같은 거를 갖다가 또 한국에 뿌릴 수도 있겠죠. 다 같이 죽자고. 뭐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